자, 오늘은 3단원 좌표 평면과 그래프에 대해서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좌표 평면과 그래프부터 볼게요. 순서쌍과 좌표가 나왔습니다. 자, 좌표라는 거는 수직선 위의 점에 대응하는 수를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걸 좌표라고 하고요. 수직선 위의 점의 좌표다라고 되어 있고, 수직선 위의 점 P의 좌표가 A일 때 기호 P 괄호 A라고 나타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수직선 그림이 이렇게 있다 치면은 지금 마이너스 4 표시된 곳에 A라고 되어 있고 1 표시에 B, 3에 C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요걸 이제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는 거냐면 A라는 애는 그 위치가 괄호 안에 마이너스 4라는 데 있다. B라는 애는 1의 위치에 있다. C라는 애는 3의 위치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다가 얘를 D다 라고 말하자면 D는 마이너스 2의 위치에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D입니다. D.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직선에다가 좌표를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순서쌍입니다. 순서쌍. 두 수의 순서를 정하여 짝지어 나타낸 것을 순서쌍이라고 하는데, 자, 그리고 X축과 Y축이 있습니다. X축은 가로선, Y축은 세로선인데 어디냐면 여기가 X축, 여기 세로로는 Y축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좌표축이다 라고 말하는 건 X축과 Y축을 말하는 거고요. 원점이다. 원점은 정 가운데 여기에 있는 점을 원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좌표축이 만나는 점, 거기를 O라고 써놓고 원점이라고 말한다. 좌표 평면이다 라는 거는 좌표축이 정해진 평면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모는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요걸 가지고 좌표 평면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수의 순서를 정하여 짝지어 나타낸 것이라고 순서쌍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점의 좌표를 찍어 볼 거예요. 좌표 평면 위에 점의 좌표다 라고 해놓고 이렇게 P라는 점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까 수직선에서는 어떤 점 하나 P라는 점이고 이거 3이라 그러면 P 괄호 3이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었는데, 좌표 평면에는 X축, Y축, 지금 가로 방향, 세로 방향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순서대로 가로 먼저, 세로 나중에 이렇게 표시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P 괄호 몇 콤마 몇 X 좌표, Y 좌표 순서대로 들어가 줄 겁니다. 자, 여기 위에 설명을 볼게요. 좌표 평면 위에 점 P의 좌표가 A, B일 때 기호 P 괄호 A, B로 나타내고 A를 점 P의 X좌표, B를 점 P의 Y좌표라고 한다. 자, 요렇게 P 괄호 A, B 이렇게 나타낼 건데 A라는 애는 X좌표, B라는 애는 Y좌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원점의 좌표, 아까 말했던 요 점 원점의 좌표는 0,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제 4분면이라는 게 나옵니다. 4분면. X축과 Y축으로 X축과 Y축 좌표축이라고 했었죠. 좌표축 요거 X축과 Y축을 말하는 건데, X축과 Y축으로 좌표 평면을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 네 부분을 각각의 이름을 1사분면, 2사분면, 제1사분면, 제2사분면, 제3사분면, 제4사분면 이렇게 이름이 정해져 있는데, 요 오른쪽 그림을 볼게요. 그림을 보면 요렇게 순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시계 반대 방향 순서대로 1, 2, 3, 4 숫자가 매겨져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처음 시작은 오른쪽 위, 요쪽이 제1사분면의 시작입니다. 지금 제1사분면, 제2사분면, 제3사분면, 제4사분면 각각의 이 부호마다 특징이 있었어요. 어느 사분면에 어느 부호를 가지고 있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볼게요. 자, 다음 장 보면은 각 사분면에 속하는 점의 x좌표와 y좌표의 부호. 지금 선생님이 아까 위에 표시할 때 여기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표시를 해줬죠. 이쪽에 들어갈 수 있는 애, 여기에 만약에 뭐 어떤 숫자가 있다. 얘를 3,2라고 해봅시다. 3과 2 모두 플러스 플러스 부호이기 때문에 지금 플러스 플러스로 나타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를 정리해보자면 1사분면, 제1사분면에는 플러스 플러스가 들어갈 거고 제2사분면 마이너스 플러스, 3사분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제4사분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부호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다 다시 표시를 해볼게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의 부호가 순서대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좌표축 위의 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좌표축 위의 점은 어딜 말하는 거냐면 요게 X축이라고 하고 요게 Y축이라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어떤 점이 이 X축 위에 아니면 Y축 위에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점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뭐 얘를 2,0이라고 보고요. 얘를 0,4라고 봅시다. 좌표축 위의 점이라고 하는 애는 요런 애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 애는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지금 여긴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요런 부호들을 사분면에 따라서 부호들이 사분면에 따라서 부호가 다 정해져 있다라고 돼 있었는데 요런 점은 요런 좌표축 위의 점은 그런 성질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프에 대해서 복습을 해볼게요. 그래프에는 변수라는 게 나왔습니다. x, y 같이 어떤 변하는 값을 문자로 나타낸 것, 그런 걸 변수라고 하고요. 그래프, 두 변수 x와 y 사이의 관계를 만족시키는 순서상 x, y를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낸 것. 자, 아까는 그냥 어떤 점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낸 거였는데 이번에는 그래프라는 거 뭐냐면 x와 y 사이의 관계를 순서상으로 좌표 평면에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어떤 관계가 있으면 걔네를 쭉 나타냈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그림상에 예를 들어져 있는 게 1,2, 2,3, 3,4, 4,5, 5,6, 6,7 얘가 1,2, 2,3, 3,4, 4,5 이런 식으로 쭉 그래프로 나타내 준 거예요. 그게 오른쪽 그림처럼 나와 있는 거고요. 자, x의 값 사이의 간격을 점점 더 좁게 할수록 그 점 사이의 간격 그림상으로 볼 때도 간격이 점점 좁아지고 결국엔 선이 된다. 자, 그래프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점점점점 띄어져서 그렸다가 이 사이의 간격을 조금 더 좁게 계속 더 좁게 하다 보면은 얘가 결국에는 선처럼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탐구해봅시다에서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교과서에서 이렇게 연결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우리 정비례와 반비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례 두 양 x, y에서 x의 값이 2배, 3배, 4배로 변함에 따라서 y의 값도 2배, 3배, 4배로 변하면 정비례라고 했었어요. 정비례 x의 값이 2배, 3배, 4배, y의 값도 2배, 3배, 4배 이게 정비례다. 그래서 차가 40km/h로 달릴 때 시간에 따른 달린 거리 1시간을 달렸을 때 속도가 지금 40km/h니까 1시간에 40km, 2시간은 80km, 3시간은 120km 이렇게 표가 정리되어 있고요. 이제 이 정리된 표끼리 보는 거예요. 1에서 2로 곱하기 2가 되었을 때 40에서 80으로 곱하기 2가 됐다.
1에서 3으로 곱하기 3이 되었을 때 40에서 120으로 또 3배 곱하기 3이 되었다. 이렇게 몇 배 몇 배 요게 똑같이 맞아 들어간다 라고 하면 그거를 정비례라고 한다 라는 겁니다. 자, 정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식. 정비례 하자면은 항상 다 정비례다 라고 하면 y는 ax다 라고 생겨주고요. 이 뒤에 괄호치고 a는 0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a가 0이 되면 x라는 문자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요 x라는 문자가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 a가 0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는 y는 ax다 요런 모양으로 생겼다 라고 하면 정비례가 된다 라고만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y는 ax 요 정비례 그래프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예를 들어 준 게 y는 2x의 그래프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숫자를 넣어 본 거예요. x에다 0을 넣어봤을 땐 0, 0, 1을 넣으면 2 곱하기 1이니까 2 이런 식으로 2를 넣었을 땐 4. 그래서 0, 0, 1, 2, 2, 4 더 가서 3, 6. 자, 그거는 지금 1사분면, 제1사분면에 대해서만 구해준 건데 제3사분면에도 속하는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아랫부분도 더 구할 수 있다. 그걸 쭉 나타낸 건데 지금 화살표 한 단계 간 건 뭐냐면 우리가 x값이 1 차이 나게 구한 건데 0.5 차이 나게 더 간격을 좁게 구한 거예요.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결국엔 이렇게 선 모양으로 그래프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비례하는 그래프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정비례에 대해서 A에 따라 A의 부호에 따라서 어떻게 그림이 달라지냐. A가 0보다 클 때, 자 이건 무슨 소리냐면 A라는 애가 부호가 플러스일 때, A가 0보다 작을 때 이거는 A라는 애의 부호가 마이너스일 때 라는 상황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y는 3x, 여기는 뭐 y는 마이너스 2x 이런 식으로 이 앞에 붙은 x의 개수가 부호가 뭐냐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달라져요. 플러스일 때는 1사분면,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일 때는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을 지나게 됩니다. 요거는 알아둬야 돼요. 자, 넘어갈게요. 이제 반비례입니다. 아까 정비례에서는 x의 값이 2배, 3배, 4배 증가할 때 y 값도 2배, 3배, 4배인데 이번에는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다 이렇게 되면 반비례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준 문제를 한번 볼게요. 24km/h의 거리를 자전거가 일정한 속력으로 달릴 때 속력에 따른 달린 시간을 나타낸 겁니다. 자, 우리 속력을 1로 24km를 갔다라고 하면 24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2라는 속력으로 가면 그 절반인 12가 되고요. 3이라는 속력으로 가게 되면 3, 8에 24, 그래서 8이 되고요. 속력을 4로 늘리면 4, 6에 24, 그래서 6으로 됩니다. 그럴 때 속력이 2배, 3배, 4배 증가하는데 달린 시간은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가 되었죠. 자, 이런 애들을 우리가 반비례 관계에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식, 아까 정비례는 y는 ax였는데 이번에는 x분의 a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아까랑 같은 이유로 a는 0이 되면 안 된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y는 x분의 a다 라고 되어 있으면 얘는 반비례 관계에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요 애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봤더니 y는 x분의 a다 라고 하는 애는 y는 x분의 6을 예를 들어 줬어요. 그래서 여기에
x가 1일 때는 y가 6, 2일 때 2,3, 3,2, 6,1 이런 식으로 x 자리에다가 지금 어떤 걸 넣은 거냐면 요 6의 약수들을 넣어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정비례 그래프에서도 봤듯이 제1사분면을 지나면서도 제3사분면을 지났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버전도 생각을 해줄게요. x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6이 되고요.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일 때 마이너스 1. 요걸 지금 그래프에 나타내 준 게 점을 좌표 평면에 나타낸 게 그림 1번입니다. 마찬가지 간격을 좀 더 좁게 해서 점이 더 늘어났고요. 더 계속 또 간격을 좁혀가다 보면은 이렇게 그래프의 모양이 선 모양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랑 차이점, 얘는 곡선이 나왔어요. 곡선. 아까 정비례일 때는 이렇게 직선 모양이었는데 이번엔 곡선 모양이 나왔다.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번에도 a의 값의 부호에 따라서 a가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에 따라서 지나가는 사분면의 위치가 다릅니다. a가 0보다 클 때는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을 지나고요. a가 0보다 작을 때는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을 지나게 됩니다. 아까 정비례 그래프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비례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었냐면 이렇게 지났었고요. a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지나졌어요. 자, 생긴 모양은 하나는 곡선, 하나는 직선이어도 지나가고 있는 이 사분면은 똑같죠. a가 0보다 클 때는 1, 3, 4분면을 지나고 a가 마이너스일 때는 2, 4, 4분면을 지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복습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좌표 평면과 그래프 대단한 평가하기 문제를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